코스피 일중 볼까요? 장중 최고점은 5,322포인트로 오전 11시 부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마감 들어서 조금 더 다시 힘을 내는 모습. 시총 1위부터 12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기관에 2조 원 넘는 대량 매수가 유입되며 장중에 5,300포인트 회복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동반 5% 넘는 급등, 그리고 기존 주도주였던 방산, 원전의 힘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7% 정도 넘게 오르고 있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증권주 동반해서 급등하고 있고 머스크 효과에 우주 모멘텀 붙은 태양광, 하나솔루션도 오늘 또 한 번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 지수는 4%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일중 보겠습니다. 막판 들어 지수가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이유, 바로 바이오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뿐 아니라요, ABL 바이오 19만 원 선 회복했고요. 여기에다가 삼천당 제약, 코오롱 티슈진,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 강한 시세를 불어넣어주면서 에코프로뿐 아니라 지금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있었던 활발한 매기가 바이오 쪽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그림 속에 지수도 4% 넘게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기관이 거래소에서 2조 5천억 원 넘게 강한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고요. 4거래일 만에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소폭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9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인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1조 8천억 원 넘게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 그리고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 시장 모두 4% 이상 급등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오전장에서부터 강했던 우리 시장,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이었습니다. 지금 오후장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 이상의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죠. 주말 사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쌍두마차, SK하이닉스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 금요일장에 또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쪽 지주사입니다. 동반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는 SK스퀘어 함께 묶어서 전자아닉스로 상승 테마 꼽아봤고요.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호실적을 발표한 건 2월 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 영 힘을 내지 못하더니 오늘 그 호실적에 대한 부분을 월요일장에서 반영하는 모습이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력 삼총사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진전기 같은 종목도 오늘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 쪽도 미래에셋증권의 호실적 소식에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 쪽도 DLENC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전반적인 업종의 순환매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오랜만에 증권 쪽 미래에셋증권을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첫 세전이익 2조 원을 기록한 건데요. 작년 해외 법인, 브로커리지, 자산관리, 트레이딩 등 모든 사업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증시 호황이니 워낙 주식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수수료는 급증하겠고요. 또 해외 법인의 폭발적 성장, 여기다가 스페이스X, XAI, 글로벌 혁신 기업 투자 성과의 평가 이익만 6,400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 지금 반짝 성장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을 증명하는 구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 미래에셋증권의 시총 발표 이후 지금 시가총액이 1년 새 2배가 커지면서 대한민국 4대 금융지주사 중 하나인 우리금융지주의 시총도 가볍게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한지, 시총의 아웃퍼폼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황주명 대표님. 일단 미래에셋증권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장과 함께하는 종목이 증권주라고 보셨을 때 저는 시장을 아직도 좋게 봅니다. 시장에 대해서 슈퍼사이클 도래 기간이 내년 6월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량들이 3년치가 모두 다 동났다.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업체 사이클링이 아직도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력난 이슈도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AI와 로봇의 시장은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핵심은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조적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전망에 굉장히 단단한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장사의 가장 기본 조건, 주가가 상승의 가장 기본 조건은 이익인데 세전 이익이 2조 원을 넘겼다라는 것 분명히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해외 법인, 자산 관리, 트레이딩, 브로컬리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부분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증권사 시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혹은 거래대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성장 자산 관리로 회사 자체가 글로벌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핫했던 거죠. 스페이스X나 XAI 같은 경우 투자를 해서 6,400억이 넘겼다는 것은 유의미한 혹은 굉장한 성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글로벌 투자하우스다. 모건 스탠리와 같은 회사로 좀 변모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미래에셋증권이 어떻게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 혹은 투자 자금 내 동향과 흐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라는 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단지 국지적으로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은 기업, 글로벌 기업 이렇게 좀 평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성과를 내는 부분, 그다음에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오랜 기간이 아니라 이제 뭐 3년, 뭐 2년 자산 관리 속도 이런 부분들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흐름적으로 매력이 있고 또 증권업계 이제 국내도 글로벌 펀드 회사, 글로벌 증권사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단순 증권사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업사이드에 대한 포텐셜을 30에서 40% 정도 지금 와. 54,0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15,000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6만 원 정도, 6만 원, 7만 원 사이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4대 금융지주사 중 하나인 우리금융지주의 시총 사이즈를 넘어선 미래에셋증권, 앞으로도 15,000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 있으니 한번 지금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쪽에 오후장 되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냅니다.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 섹터가 오후 들어 조금 더 힘을 냈던 섹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양광 쪽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대주전자재료, 유니테스트 같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더 가파르게 시세를 내는 그림이었고요. 유리기판 쪽도 기가비스, JNTC,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주항공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인텔리안테크가 호실적을 또 오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인텔리안테크를 중심으로 세트레가, HVM 같은 시총 사이즈가 한 1조 원이 넘는 종목들도 순환매가 오늘 또 골고루 펼쳐지는 모습이고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 소식 속에 VT 실리콘2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5장에서의 질문은 아모레퍼시픽을 향해 보겠습니다.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아모레퍼시픽. 사실 수치만 보면 영업이익이 33%나 줄었네. 이거 어닝 쇼크 아닌가 싶었지만은 실제로 일회성 인건비 530억 원을 제외하면은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를 아주 크게 뛰어넘는 호실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업의 기초 체력이 더 튼튼해졌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인도 시장도 IPO 뭐 조준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자회사의 실적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사실 52주 신고가긴 하지만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주당 30만 원 할 때도 있었거든요. 오늘의 반등이 과연 그 전고점 부근까지 좀 아웃퍼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뉴스를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구조적인 부분에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한 20% 넘게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못 간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었던 쪽이 화장품 업종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1월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이 화장품 관련돼서 1월이 가장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1월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많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지가 확인이 분명히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미국향 매출이 우선적으로 이제 앞질렀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쪽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이나들지 중동, 아프리카향 관련된 매출이 47%까지 높아졌다. 그래서 국내 매출은 53%, 해외 쪽 매출이 47%까지 늘어났다라는 점은 매출에 대한 다변화와 안정적인 성장성을 좀 기인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오늘 증권사들에 대한 상향 보고서,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상향 보고서를 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를 좀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의 자회사죠. 코스알엑스가 원래는 올해 상반기 정도의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줄 알았으나 이게 4분기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명확하게 나왔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동안에 부진을 했었던 이 코스알엑스에 대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는 본업에 대한 성장성까지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배경은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10조 정도로 가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 있죠. 하지만 매출 포션으로 보면 이 구다이 글로벌보다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볼륨으로 인해 한 두세 배가 많습니다. 영업이익률만 어느 정도 따라준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조 이상의 밸류를 좀 받을 가능성이 아모레퍼시픽은 더 높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사들에 대한 리포트는 한 18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인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눈높이가 빠르게 형성이 된다라고 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20만 원 정도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까지 아웃퍼폼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니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7,5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일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네요. 1.2% 상승에 그쳐 있는 상황인데 한화에어로부터 좀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빠질 때마다 상승폭을 반납할 때마다 매수 관점 유효한 시점인지 관련해서 지금 수주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캐나다 핵 잠수함 모멘텀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황주명 대표님?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종목을 A군, B군으로 나눠드리고 이 군이 아마 내년도 6월까지도 저는 좋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A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로봇, AI,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입니다. 그리고 B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 유통, 통신, 그리고 자원무기화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산은 A군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A군이 무엇이냐?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시장에서 핵심 테마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 방산의 대장주는 역시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앞으로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실적적인 부분들은 우려가 없다. 다만 어떤 수급적인 부분, 글로벌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적으로 볼 때는 한 110만 원 언더에 내려갔을 때는 언제든지 분할로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130만 원, 140만 원일 때는 좀 지켜보면서 약간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에어스페이스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총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60조까지도 올라왔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다시 한번 100조를 바라보는 어떤 시장의 하나의 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대감이 있다. 다만 지금 많이 올라간 만큼 110만 원을 위해서는 좀 관망 혹은 트레이딩으로 보시고 110만 원 언더에서는 언제든지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종목을 A군과 B군으로 나눠서 유망 종목들, 유망 업종들 좀 선별해 주신 가운데 크래프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영업이익이 1조 544억 원으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부진한 10%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주가도 하방 변동성을 지금 키우면서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게임주들은 너무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적까지 이렇게 좀 부진하다 보니 영시장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크래프톤 전략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크래프톤도 결국에는 이제 뭐 공전의 히트작이죠. 그 게임,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 관련된 그런 매출이 얼마만큼 좀 상승으로 좀 전개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게임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밸류를 좀 책정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역시 신작에 대한 게임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이 어떻게 보면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신작이 좀 제대로 된 신작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뭐 실적이 얼마만큼 빠르게 전환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뭐 NFT라고 할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런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보면 다시 이제 코인 쪽 관련된 거와 연계가 되면서 NFT에 대한 연계성이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굵직한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NFT 관련돼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확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플랫폼에 대한 다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존의 모바일 게임에서 PC 게임이라든지 콘솔 게임으로 얼마만큼 많이 전환이 되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판호에 대한 완전한 해소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게임이 중국에 상당히 좀 많이 진출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업체들도 실적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단기보다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가 이어지려고 하면 이런 이제 플랫폼에 대한 변화, 신작에 대한 게임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전환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크래프톤 2천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게임주들의 본격적인 반등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죠. 자, 3시 24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판 들어서 코스닥이 힘을 낸 데에는 정부가 기금 운용 평가에서 코스닥을 이 벤치마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들도 코스닥 비중 확대 검토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좀 상승폭을 확대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4.3% 급등 마감 예상.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5% 급등의 약진을 보여줬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양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젠스망 CEO가 AI 수익화 우려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주자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안정화를 찾는 모습인데 우리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을 계속 감내해야 될 가격대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우상향 그릴 수 있을지 여부 궁금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과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하는 포지션들이 나오곤 있는데 항상 제가 옛날에 조선주를 말씀드릴 때도 그리고 전력난 수혜주를 말씀드릴 때도 3년 실적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3년치 물량이 모두 다 제가 봤을 때 완판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중요할 때 뭐냐면 결국은 얼만큼 많은 물량이 재고가 없고 그다음 판매량이 많으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판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레거시 제품까지도 지금 오히려 다운된 제품까지도 판매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빅사이클 아래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위기일 때 특히 뭐 며칠 전에 급락할 때나 하락할 때 기회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굳이 뭐 추격하면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한 번씩 이게 휘청거리는 위기 속에서 좀 보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겠다면 자원무기화라든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주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반도체라든지 어떤 이런 뭐 제품들이 판매가 된다면 결국 광물, 물질이 중요해집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히토류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확장을 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잘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확장할 수 있는 범주는 무엇일까? 그럼 결국은 자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미리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원 무기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중국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전쟁에 대한 이슈들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장해 보면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오히려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전략도 좋다. 그래서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대우에이라든지 뭐 히토류, 스칸디움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하면 좋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라든지 자원까지 좀 확장해서 시야를 넓게 보면서 좀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자, 하나솔루션으로 질문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며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급등 양상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나 시장이 상승하나 굳건하게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태양광 관련주들. 이제 진짜 단순 모멘텀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섹터로 봐야 되는 건지 워낙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이 팽배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기인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도 결국엔 일론 머스크 대표죠. 머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테슬라의 대표인 머스크가 우주항공 쪽에 태양광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성장성을 좀 못 봤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로봇과 기인해서 상승을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광산이 우주항공과 같이 결을 같이 하면서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태양광 관련된 쪽이 우주항공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성장성이 부여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배경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어떻게 보면 이 공장이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중국에 대한 구조조정이 태양광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태양광 모듈이나 그리고 셀 관련된 부분에서도 결국엔 단가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이제 턴어라울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주가를 부양을 해놓고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면 올해 상당히 좀 주가는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5만 원 이상까지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밑에 단에 있는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그리고 태양광을 같이 하고 있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도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도 같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을 흔들었던 AI 과잉 투자 논란이 젠스성 CEO 한마디에 좀 잠식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한 반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장 막판에 또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넘게 급등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이틀 연속 큰 조정으로 몸살을 앓았던 우리 증시, 오늘은 그 몸살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시원하게 반등했는데요. 지난주 말에 전신왕 CEO 발언, AI 투자는 견조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죠. 미국 빅테크의 주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따스하게 불어왔습니다. 오늘 장을 정리한 한마디는 AI 버블 우려딛고 3일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일단 불식이 됐죠. 다시 한번 AI 투자에 대한 믿음이 생긴 투자자들, 즉각 증시 수급의 유입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양시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특히 코스닥 마감 직전까지 상승폭 키워나갔는데요. 양지수 일중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정부터 보시면 장중에는 5,32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상승폭을 일부 줄였지만 여전히 견조한 상승불을 켜내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4.1% 상승 5,29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정도 보시면 코스닥도 1,100선을 넘어섰고요. 오후장 들어서 마감 직전까지 상승폭 키워냈는데요. 현재는 4.32% 상승하면서 1,12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금요일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죠. 특히 반도체 투톱의 주가 다시 상승 탄력 받았는데요. 지난 6일 젠신황 CEO가 C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등의 AI 투자 규모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건데요. AI에 확신을 주는 인터뷰가 특히 반도체주에 훈풍을 불게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호재도 발표가 됐죠. 이번 설 연휴 이후에 이르면 이번 달 셋째 주쯤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할 것이란 소식 보도가 됐는데요. 이 소식이 더욱 주목받는 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하고 출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도체 투톱의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 4.91% 상승, SK하이닉스도 5.72% 상승하면서 견조하게 마감했는데요. HBM4 출하 소식에 HBM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중에서도 레이저셀의 주가 견조하게 상승했는데요. 현재 상한가 마감, IMT도 상한가 마감으로 했고요. DI와 유니테스트, YC도 20%, 16%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금융 섹터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약세장 안에서도 금융주엔 온기가 감돌았는데요. 오늘도 그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차원에서의 배당 확대 계획을 전하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완전히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또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도 기업마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당 매력 확대와 증시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주 주가에 상승 탄력 더하고 있는데요. 금융주 전반 주가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더해졌고요. 또한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하면서 주가 상승이 견조합니다. 11%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키움증권도 거의 10%에 달하는 9.5% 상승으로 마감. 한국금융지주도 8.7%, 우리금융지주도 6.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엔터입니다. 한동안 쉬어갔던 엔터주의 주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요. 먼저 엔터 4사가 일제히 올해 월드투어 일정을 발표했죠. 방탄소년단과 엑소, 있지가 월드투어를 개최했고요. 또한 빅뱅의 올 하반기 컴백과 블랙핑크도 컴백을 예고했죠. 메리츠증권은 올해 엔터 4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빅 아티스트들의 귀환에 힘입어서 엔터 산업 전반의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엔터 4사의 주가 보겠습니다. 일제히 강한 상승불 켜냈습니다. 그중에서도 SM이 가장 견조하게 올랐는데요. 8.4% 상승으로 마감, YG엔터도 5.9%, 하이브도 5%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상승 섹터 보시죠.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대표 3사가 나란히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전력이 필수죠.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력기기 호황 덕분에 대표 3사의 지난해 실적이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해뿐만 아니라 이미 3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공급자 우위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2028년까지 수주가 풍부하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업종 내 주가 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1%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LS 일렉트릭도 사상 최고가 기록하면서 8.5% 상승으로 마감, 보성파워텍도 8.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AI는 견조하다, 여전히 글로벌 성장 동력이다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굳힌 시장입니다. 양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온 반가운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이어지는 분석도 함께 해주시죠. 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링룸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동향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1,465원에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반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고 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도 나타나면서 환율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의 하단에서 이 여계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유입된 영향에 환율은 장중 상승 압력을 받으며 1,468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여서 1,46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지만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는 시장의 예상대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오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선호 심리가 오늘 뉴욕장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경우 환율은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위험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되면은 환율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내일까지 또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